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현안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제 1대1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정적 중범죄 후보와 토론하기는 어렵다. 최 전 대변인.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토론을 하기 싫으셔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만약에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실물을 안 보여주고 포장지만 보고 사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치인에게 토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유권자들이랑 공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아마 뭐 본인이 토론을 하면 좀 불리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이 없나 본데 네. 사실 유권자로서는 어떤 앞으로 대한민국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책임질 사람이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님. 글쎄요, 저 뭐 안 한다고 하지 않았고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뭐 토론 가지고 흥정하냐, 뭐 전제 조건 다느냐 이야기했는데 네.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하신다 그랬고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한다 그랬는데 다 이미 하겠다고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시기만 늦추고 계속 있거든요. 대장동 특검이 사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늠자가 될 그런 큰 이슈인데 네.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계속 토론만 주장하는 게 과연 이건 정치적 말하자면 공약 아니면 뭐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예. 뭐 흥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예를 들면 또 상품을 파는 걸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 저도 같은 비슷한 비유를 해보자면요. 물물 교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포장지만 보여준다고 공격을 하시지만 이 상대방 사용자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악성 사용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거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네. 이 사람의 진정성을 올바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진정성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네. 애초에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대장동 이슈를 특검으로 털어버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뭐 물론 저는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거 가지고 뭐 대장동을 안 받을 또 핑계를 만드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대장동 특검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야당에서 먼저 주장했고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와 여당이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럼 그 뭐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야 간에 합의 중인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한테 만나자라고 했는데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는 뭐 코로나 확진이었고 이런 식으로 네. 안 만나줘서 지금 특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특검은 하시고요. 별도로 특검하고 토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토론하자 그러니까 특검 얘기를 하십니까? 특검을 할 거니까 토론합시다. 이렇게 네, 정리되겠죠.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토론은 토론대로 하셔야죠. 특검 알겠습니다. 하면 토론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이제 오늘의 정책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모병제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모병제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최 전 대변인, 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선택적 모병제를 내놨죠.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지금 저출생 때문에 병역 자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병역에 계시는 분들이 50만 명 예상인데 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한 70만 명,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약 10년마다 5만 명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앞으로도 그런 추세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구가 굉장히 줄고 우리 병력이 부족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징병만 해가지고는 병력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를 해서 징병도 그대로 하고 대신에 그 줄어드는 수만큼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적은 숫자지만 선택적 모병제를 해가지고 직업군인과 징집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선택적 모병제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네. 김재섭 비대위원은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딱 헤어스타일도 저는 입대하러 가신 줄 알았어요. 마침 오늘 뭐 왁스를 안 발랐는데 그런 인상을 줬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송중기 같으세요. 단단히 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선택적 모병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도 자료를 보고 왔는데 굉장히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병제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데 모병제라는 이름을 전면으로 등장시켰을 때는 너무 많은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 선택적 모병제라는 이름으로 우회를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최지은 대변인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단과 해법이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줄고 있으면 징병을 해야지 사람이 줄고 있으면 모병을 하면 사람이 더 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병제를 했던 나라들이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나라를 생각해 보면 대만 같은 경우에 2010년에 모병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모병제로 돌렸는데 네. 10년째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병력은 계속 감축하고 있고 국방비는 더 들어가요.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병력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대대적으로 인건비에 관련해서 뭐 모병으로 뽑힌 군사력에 대해서 막강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우리가 지금 나오는 군사비를 훨씬 초월할 만큼의 몇십조 예산을 때려 박는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가능한지까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가지고 모병제 비슷한 걸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15만 명까지 줄인다 그러거든요. 보니까 15만 명 정도로 징병을 줄이고 5만 명 정도를 전투 부사관으로 채용을 해서 한 20만 명 정도 순으로 그 유지를 하겠다는 건데 현재 병력의 3분의 1 정도로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애초에 북한 병력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숫자가 상황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2022년에 우리가 한 50만 명 정도의 병력이 있습니다. 징집병이 한 30만 명이고 이제 간부 뭐 부의사관 이상이 한 20만 명이에요. 3대 2 정도인데 네. 2027년에는 이 30만 명이 자연적으로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징집병이 15만 명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인데 30만에서 15만이 주니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너무 주니 이 간부 20만을 25만으로 확대하자. 5만을 더 모병을 하자는 거예요. 예. 총 숫자가 약 40만이 되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징집대 모병 우리가 이제 간부들을 얘기를 하는 것은 3대 2 정도의 비중이었는데 앞으로는 징집대 모병이 2대 3 정도 되는 것이고 네. 징집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대 가시는 분들도 다 가시는데 네. 다만 이제 병사 월급을 최소 200만 원, 최저임금은 받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징집과 모병 비율이 많아지면은 뭐 군에 대한 그런 기간이 조금 자연스럽게 단축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줄어드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서 모병을 확보함으로써 네. 기간도 늘리고 기술적인 그렇죠. 좀 그 진보를 이뤄서 실질적인 그 국방력은 약화되는 걸 막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군의 첨단화 예. 이런 분들은 좀 더 4차 산업 시대에 좀 더 첨단 기술을 쓰는 분들을 양성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거는 모병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적 지금 모병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만큼이 15만이라고 하시는데 몇 년 기준으로 15만까지 줄인다는 말씀? 2028년 기준으로 그러- 자연적으로 징병되는 게 15만 그래도 정도 15만까지 줄진다고 줄지는 합니다.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30년까지는 지금의 출산율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고 지금의 우리가 징집 인력 자체가 15만까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모병만 그러니까 군인들 더 뽑는다고 하면 그거는 애초에 모병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라고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모병제가 2017년에 핵심인 우리가 거잖아요. 군이 한 선택적인 게 아니라. 61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50만으로 줄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그거는 맞죠. 그 나이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15만까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건 결국 줄이겠다는 소리고요. 그 줄인다고 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사시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40km밖에 안 됩니다. 전투 종심이라고 하는 것이 40km로 굉장히 짧고 북한의 어떤 침투 전략은 이 40km 안에서 보병을 굉장히 많이 쏟아 부어가지고 단시간 내에 서울을 함락시키는 것이 사실 지금 북한의 전력이거든요. 이거는 제 아무리 스마트 강병 뭐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보병들이 서울로 침투를 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기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병이 아니면 막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도 굉장히 그 보병 투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투 보병 자체를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이랑 대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감소분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국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굉장히
경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일단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군사 전략상의 안보상의 공백 약화가 우려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인가요? 혹시 또 추가적인 문제가 우려가 또 그렇죠. 있나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병제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예. 징병으로 충원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병도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전투의 최신화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전투 기술 최신화도 있어야 되고 네. 기계도 발달하고 하겠지만은 예. 만약에 그렇게 급격하게 전환을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국방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만약에 미군 수준으로 우리가 급여를 맞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건비만 한 40조 정도가 더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비로 한 100조 정도가 투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유지 보수비나 아니면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20조 정도로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굉장히 많은 국방비가 우리 앞으로 지불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모병하겠다, 최신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다. 이제 이것이 국민의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제가 네, 두 가지 최준 대변인.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첫 네. 번째로 예산이 막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5조 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만 봤을 때는 5조 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듭니다. 지금 추산을 해보신 거 시뮬레이션 돌려보신 거죠? 네. 예. 그 징집병이 지금 30만에서 15만 명으로 이제 자연 감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월급을 지금 한 6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200만 원까지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숫자 전체가 줄기 때문에 이 돈이 한 4.4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간부 군 인력을 5만 명 더 이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또 금액이 또 들고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한 5조 정도 이렇게 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만. 인건비 네. 부분만요. 그래서 예.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예. 우리 지금 국방비가 57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한 뭐 앞으로 1, 2%씩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한다고 하면 자연 증가분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네. 또 지금 이렇게 뭐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라고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가 9월 22일 날 발표를 하셨을 때 굉장히 우리랑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셨어요. 군 월급 대폭 인상, 그다음에 뭐 과학 기술을 활용한 복합 체계 전력화, 그다음에 병력 감축, 군 간부 확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모병제라는 단어가 없었고 도대체 얼마만큼 월급을 확대할 건지 예. 뭐 군 감축, 병력 감축을 얼마만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숫자가 전혀 없었는데 방향은 우리랑 사실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숫자 구체적인 구체성은 뭔지 대안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우리랑 다른 게 뭔데 왜 이걸 반대하지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우리 국방비에서 차지한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자체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전부 모병제 수준으로 사실상 이제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최저한의 어떤 그 임금 같은 것들을 미국 수준으로 맞췄을 때 그때는 좀 폭증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워낙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전적으로 다른 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 기술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 감축에 따른 군대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전제가 다른 것이 저희는 징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모병을 전제로 하고 아닙니다.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도 징집도 그대로 하고 모병을 늘릴 근데 뿐입니다. 계속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이는 것이 근데 예상이 되는 그렇게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인구 때문에. 줄이더라도 15만까지 안 내려간다니까요. 2028년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네, 다시 절대 잠깐만요. 해봤어요. 사실 지금 예를 들어 최지원 대변인의 말씀이 맞다면 모병제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양측의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네. 어차피 줄어드는 장병 자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사관 등의 그 전문 병사를 늘리겠다. 근데 이걸 용어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윤석열 후보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 그다음에 보수를 올리겠다. 그리고 기술화 첨단화하겠다. 이건 똑같은 말씀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차이. 만약에 그 모병제로 가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용어의 차이만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모병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모병제라는 정치적인 선택이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건 2030 세대의 어떤 관심과 표를 겨냥한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2030들한테 특히 20대 남성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보여요. 반응이 좋습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스마트 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선택적 모병제뿐만 아니라 스마트 강군
그다음에 뭐 군 구조의 합리화 이런 것들을 같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 부분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반응에서 굉장히 좋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큰 틀 방향이 옳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는 내용이 다르지 않고 사실상의 징병제인데 선택적 모병제라고 해서 사실상의 모병제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면 위선이죠. 왜냐하면 모병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섞여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징집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인원감축분대로 다 징병이 되고 플러스 알파로 모병 일부를 한다 그러면 네. 그거는 모병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선택적이라는 아무리 수식어를 그러니까 이런 붙이더라도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본 자체가 징병이기 때문에 그걸 모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모병제라는 착각을 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말씀하시면서 월 4만 원 얘기하거든요. 기본 4만 원이면 기본 용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본질과 상관없는 슬로건으로서만 해가지고 징집이 사실상 징집인데 모병제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용기 수가 있지 있죠. 않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30만 중에 15만이 준다. 근데 너무 작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은 모병으로 가는 거죠. 모병이 늘어나면서 같은 세대의 그 청년들 중에 징집 수가 늘어나지만 군대를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징집 대신 모병으로 가서 조금 더 오래 복무를 하고 대신에 첨단화되고 직업군인과 그 징집의 사이에 있는 그 인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라고 하는 표현의 것입니다. 차이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청년 남성 이제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 혹은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모병이라고 한다면 선택 여지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징집이 없어지고 원하는 사람만 군대 가는 것 그렇게 되는 건가? 미국처럼?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실제로 네. 2030년부터 전면적 모병제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10년 뒤에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김재섭 의원님 이게 가능하다고 아니요, 생각하세요? 저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택도 없는 우리가 소리다. 그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예. 보병 없이 결국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모병제로 했을 때 저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군사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하면 네, 아니 왜냐하면 근데 심상정 의원의 말씀은 보수와 처우를 높이게 된다면 그러면 충분한 수의 징집을 확보할 수 있지 모병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그러면 것 사실 같거든요. 이제 미군 예.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럼 거기에 따르는 국방비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으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완이 전면 모병제를 실시한 이후에 예.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군 인력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가장 비슷한 이제 대만의 현실에서도 그렇게 한데 네. 과연 우리가 지금 북한이랑 적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낭만적인 인식만 가지고 아하. 모병제로 돌리겠다는 것은 네. 저는 사실 20대, 30, 특히 지금 20대 젊은 청년들, 남성들한테 헛된 희망을 꿈꾸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희망 저는 고문이다. 무대책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상태로 징병으로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군사력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낭만적인 모병제 이야기는 음흠. 이 대선 국면에서 최대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진 대변인 어떠세요? 이 모병으로 전환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징집을 유지하고 줄어드는 병력에 대한 보완만 하는 거라면 모병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선택적 모병제라는 게 예. 이제 징집 말고, 그러니까 모병을 할 것이냐 안 갈 것이냐가 아니라 징집 대신에 모병을 갈 것이냐에 예. 대한 선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플랜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평화 상황이 찾아오고 이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한반도 생각을 하는데 상황. 지금 당장 그런 것이 없이 하는 예. 것은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 충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미국 같은 예를 봤을 때도 한 청년 나이 한 5% 정도 미만이 군대를 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모병을 하면은 병력 충원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네. 또 이런 것들이 한 번 시행되면은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방향은 오르나 그런 것이 이제 한반도 평화
평화 상황 없이는 가능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뭐 한반도 평화 상황에서도 군사력은 항상 갖춰야 된다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북쪽에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안보는 이제 공기 같은 거라서 있을 바다 땐 건너 모르는데 예, 없어지면 이제 큰 일이 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한반도 평화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숫자를 좀 줄일 수는 우리가 있겠죠. 한반도 평화 군대를 없애는 상황이라도 것이 중국이랑 아니라. 러시아랑 사실상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럼요. 김재섭 의원님. 네. 어쨌든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체제 내에서 예. 인원이 어떻게 감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음흠. 근데 준비를 하지 않고 인원도 같이 줄인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인원이 주는데 예. 최첨단 기술이 나올 거니까 인원을 줄여도 된다는 인식은 음흠. 굉장히 아니란 인식이라는 거죠. 아하. 인원이 줄은 것을 대비를 해서 예. 계속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하자면 이제 모병제가 그 변화하는 과정 중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모병제와 네. 전투 기술의 발전 이것이 같이 가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 최지은 대변인 10초. 네, 뭐 말씀 저는 주시죠. 네. 김재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의식의 솔루션이 선택적 모병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인구는 예. 줄어들고 있고 예. 기술을 첨단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네. 군에서 조금 더 징집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군인이 필요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징집과 네. 선택적 모병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